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테크 강사 틈새투자정 콘텐츠 대표 배성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제 기사는요. 경제 뉴스는 서울 2만 채, 서울 아파트 2만 채 지방 손님이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국구 투자처가 된 강남 용산 부동산, 그리고 4건 중 1건은 외지인이다 라는 기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울 사람들이 서울 부동산을 많이 샀으면 지금은 지방 사람들도 올라와서, 큰 손들이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강남과 용산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뭐 다주택자 압박, 부동산 양극화에서 양극화에 의해서 지방을 정리하고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도대체? 앞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서울 부동산, 지방 부동산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컨설팅 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좀 예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아무래도 부동산은 점점 더 중과세가 되겠죠. 뭐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보유세도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제재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처분을 하되 진짜 확실한 거 하나만 갖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중에서는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용산 개발 계획이 다 무산이 됐죠. 거의 한 10년 넘게 끌어오던 그 계획이 무산이 되면서 용산이 참 되게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리고 용산 투자에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사업은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저는 용산이 아직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어쨌든 서울의 딱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용산에서는 강남권을 가든 아니면 뭐 종로나 명동 같은 이제 그런 시내를 들어가든 30분 이내 갈 수 있는 곳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이라는 곳은 참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양극화가 심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곽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 큰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하나를 갖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강남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모든 부동산이 다 투자만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아이의 교육이나 아니면은 내 직장이나 내 배우자의 직장, 그리고 어떤 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댁이나 처가의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거라는 건 말 그대로 주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거 이외에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생각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서울권 안에서도 강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2월 20일자 매경 신문인데, 물론 매경이나 뭐 이런 데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매체라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는 매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기사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중에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자면, 뭐 집값 덜 오르고 접근성 떨어지는 성북 금천 등은 거래 비중이 떨어졌고, 그리고 강동, 송파, 강남, 용산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외지인들이 몰려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주식에서도 중요하고 부동산에서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거래량이 되어주지 않으면 사실 허수거든요. 거품이고. 지금 최근에 가장 그런 현상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차피 양도세도 이제 더 중과세가 될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가에서 칼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책들이 이제는 가시화되면서 정말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8억인데 그거를 그냥 9억에 내놓습니다. 근데 9억에 내놓는 게 진짜로 내가 팔 생각이 있어 9억에 내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호가만 높이는 작업이에요. 그냥 9억에 내놓고 10억에 내놓고, 그리고 정말로 싸게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싸게 못 내놓기 옆에서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호가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작업들도 많이 하죠. 사실은 일종의 허위 매물인데, 이게 예전에는 부동산에서 이런 작업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집주인들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단지 내에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독려하거나 조장하기도 하고요. 예, 사실 좋은 건 아니죠. 허위 매물인 거잖아요. 거짓인 거고. 근데 이런 것들도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러면 진짜로 그 금액의 거래가 됐느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호가가 아닌 진짜 그 물건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량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거래량 기준으로 나온 기사예요. 이 기사가.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믿을만한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을 하실 때도, 주식을 할 때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가는 거품이고요. 예, 갑자기 거래량은 늘지 않았는데 주가가 확 뛰었어. 거의 100% 작전이라고 보셔도 돼요. 주식이 올라감과 동시에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고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도 그러고 주식도 그러고 전고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2년 전에 가장 비쌌던 금액이 1억인데 지금 막 치고 올라가서 1억이 됐어요. 어떤 부동산이. 예, 1억이 됐는데 그 1억이 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받쳐주고 1억이 가면 전고점을 뚫을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전고점을 갔다고 하면 거품일 확률이 높고요. 그냥 호가만으로 금액을 올리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무조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저는 굉장히 좀 믿을만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어차피 우리나라 양극화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부동산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연봉이나 급여,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고요. 어찌 보면 지금이 강남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은 내가 무슨 어디서 빚을 막 얻어서라도 지금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선진국의 예를 보자면 아예 넘사벽이 돼버리거든요. 만약에 이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아예 내가 아무리 죽도록 노력하고 어디서 돈을 많이 빌려와도 넘어갈 수 없는 금액대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남 가는 분들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거는 주거의 문제로 일단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양극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기사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